한 여인이 대6살 어린 딸아이의 손을 잡고 낯선 남자의 자취방에 들어섭니다. 아이에게 과자 한 봉지와 휴대폰을 쥐어주며 거실에 얌전히 앉힌 뒤 엄마 잠깐만 중요한 얘기 좀 하고 올게라고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그리고는 아내는 상간남과 함께 안방으로 훌쩍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자신의 어린 딸이 그 더럽고 추잡한 불륜의 현장에서 닫힌 방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엄마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은 한 남편이 저희에게 보내온 피눈물 나는 사연의 가장 끔찍한 한 장면입니다. 이 기가 막히고 천인공노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고 하늘이 통째로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린 딸을 그 추악한 현장의 방패막이로 자신의 알리바이를 위한 도구로 끌고 들어간 어미로서, 아니 한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연 주인공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연의 주인공 박 사장님은 8년 전 아이들을 유달리 예뻐하던 연하의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유치원 교사로 일했던 아내였기에 장차 태어날 아이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엄마가 될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지요. 아니나 다를까 아들, 딸 낳고 정말 남부럽지 않은 그림처럼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고. 적어도 2년 전 그 끔찍한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단 하루도 의심 없이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님은 그때는 까맣게 몰랐던 것입니다. 자신이 딛고 선 그 단란한 행복이 사실은 살얼음판보다도 더 얇고 위태로운 것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체 어떻게 아내의 이런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만행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아주 사소한 이상한 낌새에서부터였습니다. 그날도 모든 것이 평온하다고 믿었던 어느 날, 박 사장님은 문득 아내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늘 집과 아이들밖에 모르던 아내가 밖으로 나도는 일이 잦아진 것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야근해야 해. 주말에 동창들 모임이 잡혔어. 처음 한두 번은 박 사장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 당신도 숨 쉴 틈이 필요하지. 애들 본다고 고생이 많았어. 그렇게 아내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외출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야근을 하러 간다면서도, 주말 모임에 간다면서도 꼭 아직 어린 두 아이를 곁에 챙겨 데리고 나갔다는 겁니다. 하루는 박 사장이 하도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여보, 회사 야근하는데 애들은 왜 데리고 가? 당신도 힘들고 애들도 고생이잖아. 아내는 사무실에 아기 좋아하는 동료가 있어서 괜찮아. 애들도 잘 놀아. 라며 둘러댔습니다. 박 사장님은 그 말을 그땐 정말 바보처럼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박 사장님의 아내는 2년 전부터 수상한 외출을 거듭했습니다. 오늘은 회사 야근이다. 주말엔 동창 모임이 있다는 핑계는 늘 똑같았고, 박 사장님은 성실하게 가정을 돌보는 아내를 믿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님을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아내가 외출할 때마다 아직 어린 두 아이를 꼭 동행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야근을 하러 가는데 아이들을 데려간다? 친구 모임에 가는데도 아이들을 데려간다? 박 사장님은 아내에게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당신도 힘들고 애들도 고생인데 왜 굳이 애들까지 데리고 나가서 일을 보는 거야? 아내는 매번 사무실에 애들 좋아하는 동료가 있어서 괜찮다. 모임 장소가 친구네 집이라 애들끼리 놀면 된다며 얼버무렸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향한 마지막 믿음으로 그 말을 억지로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고 했던가요? 박 사장님의 모든 의혹을 확신으로 바꿔버린 결정적인 순간이 어느 주말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했다 돌아온 아내. 그날 밤 아들 녀석이 아빠에게 해맑게 뛰어와 속삭였습니다. 아빠, 오늘 엄마랑 이모 만났는데 이모가 장난감 사줬어요.
박 사장님은 순간 온몸에 피가 식는 듯했습니다. 이모? 박 사장님의 가족 중에는 그날 만날 만한 이모가 없었습니다. 이모라는 단어 자체가 거대한 거짓말의 징표였습니다. 박 사장님은 굳어지는 얼굴을 애써 감추고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사줬어? 근데 그 이모 이름이 뭐야? 아이의 순수한 대답은 박 사장님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몰라요. 엄마가 아빠한테는 그냥 이모 만났다고 해 애라고 했어요. 어린 아이의 입에서 나온 거짓말 지시의 정황. 박 사장님의 가슴은 무언가에 짓눌린 듯 아파왔습니다. 2년 동안 이어진 아내의 수상한 외출은 결국 자신을 기만하기 위한 치밀한 각본이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박 사장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이 모든 게 사실이 아닐 거야 라는 두려움이 뒤섞여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결국 박 사장님은 피할 수 없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주차된 차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차량용 블랙박스,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검은 상자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모리 카드를 꺼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카드를 꽂고 아내가 나갔던 지난 2년치 영상을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아내는 아이들을 태운 채 낯선 남자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뒷좌석에 앉아 엄마와 그 남자가 나누는 대화를, 두 사람의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붙잡고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영상 속에는 아내의 외출이 단순히 스트레스를 푸는 모임이나 야금이 아니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끔찍한 불륜 연극은 무려 2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주말마다 혹은 평일 저녁마다 아내는 아이들을 방패막이 삼아 상간남을 만나러 다녔고, 아이들은 이 모든 만남의 현장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그 끔찍한 과정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상간남을 만나기 직전 아이들에게 용돈이나 장난감을 쥐어주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입막음용 뇌물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입을 막고 아빠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했던 것입니다. 아빠한테는 그냥 이모 만났다고 해 라는 그 지시가 2년 동안 수도 없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박 사장님의 눈에 들어온 가장 잔인한 장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자취방에서의 만행이었습니다. 아내가 어린 딸을 데리고 상간남의 집에 들어가 아이를 거실에 앉혀두고 자신은 안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다시 봐도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어린 딸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길 수 있을까? 박 사장님은 분노와 슬픔으로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외에도 박 사장님은 아내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증거들을 확인하고 또 한 번의 충격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음란하고 저속한 음담패설이 가득했습니다. 박 사장님은 아내가 평소 집에선 보여주지 않던 마치 다른 사람 같은 모습을 보며 극심한 배신감에 몸서리쳤습니다. 결국 박 사장님은 모든 증거를 모아 아내를 추궁했습니다. 2년 동안 나를 속이고 아이들을 데리고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내는 모든 증거 앞에서 끝내 무릎을 꿇었지만 그 변명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충동적으로 만난 것일 뿐이다. 감정을 제어할 수 없었다는 말뿐. 아이들에게 한 짓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파렴치한 짓까지 저질렀습니다. 박 사장님의 휴대폰 번호를 상간남에게 미리 알려주어 남편의 전화를 스팸 처리하도록 유도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아내의 행위는 그저 외도가 아니라 남편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아이들까지 기만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운 악의적인 범죄이자 폭력이었습니다. 이제 박 사장님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무너진 가정을 정리하고 아이들을 지켜내는 것. 박 사장님은
곧바로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그리고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 사장님은 분노를 사귀고 이성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아내의 외도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지금 박 사장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미래였습니다. 결국 박 사장님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아내의 외도를 방조하고 가정의 파탄을 초래한 상간남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아내의 뻔뻔함이 다시 한번 박 사장님의 심장을 갈길갈기 찢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명백한 외도와 아동 기만 행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이들을 키우겠다며 양육권까지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아이들을 불륜의 도구로 사용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엄마의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은 정말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들을 양육할 자격이 있을까? 박 사장님은 절망했습니다. 소송은 길고 지루한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 뻔했고 박 사장님은 아이들이 이 법정 다툼에 더 이상 상처받고 노출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소송이 한창 진행되던 중 아내는 박 사장님에게 충격적이고 기막힌 제안을 하나 던졌습니다. 바로 양육권을 건 거래였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상간남에 대한 소송을 취하해 준다면 내가 양육권을 포기하고 당신에게 넘겨주겠다. 박 사장님은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불륜 상대를 법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하려 했고 그 대가로 아이들의 양육권을 흥정의 도구로 삼은 것입니다. 박 사장님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여 아내와 상간남 모두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정의와 복수의 길. 다른 하나는 분노를 누르고 아이들을 하루라도 빨리 안정된 환경으로 데려와 상처를 치유하게 해주는 희생적인 아버지의 길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하고 고뇌한 끝에 박 사장님은 결국 아버지의 길을 택했습니다. 정의와 복수는 잠시 접어두기로 한 것입니다. 박 사장님은 눈물을 머금고 아내의 요구대로 상간남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양육권을 안전하게 넘겨받는 합의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만 내 곁에 있다면 내 복수심이나 정의감 따위는 잠시 잊어도 된다. 이것이 아이들을 지키려 했던 박 사장님의 눈물겨운 희생이었습니다. 결국 박 사장님은 아이들의 단독 양육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상간남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아내의 배려 속에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상간남에 대한 복수와 정의를 포기하고 박 사장님은 마침내 두 아이의 양육권을 지켜냈습니다. 아이들을 품에 안은 박 사장님은 이제부터라도 아이들의 상처를 보듬고 평온한 가정을 만들어주리라 다짐했습니다. 이혼 후 아이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버지의 유일한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전처가 된 아내의 뻔뻔함과 무책임함은 이혼 후에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한두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의 정서에도 필요하기에 박 사장님은 이 만남을 막지 않고 매번 아이들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아이들을 만나고 돌아올 때마다 박 사장님에게 기가 막힌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아이들과 자주 만나면 밥값, 간식비, 그리고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든다. 심지어 아내는 박 사장님에게 양육비 자체를 깎아달라는 요구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가정을 파탄내고 아이들에게 평생의 상처를 준 사람이 돈 몇 푼을 아끼겠다고 저리도 뻔뻔하게 나오는 모습에 박 사장님은 그저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뻔뻔함보다도 박 사장님을 더 가슴 아프게 한 것은 바로 두 아이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아이들은 이혼 후에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아이들의 표정은 밝아지지 못했고 늘 불안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울면서 박 사장님에게 고백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엄마가 다른 아저씨 만난 걸 아빠한테 말해서 엄마 아빠가 이혼한 거예요.
아이들은 자신들이 엄마의 비밀을 폭로한 탓에 온 가족이 깨져버렸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새겨진 이 지독한 죄책감은 그 어떤 것보다 깊은 상처였습니다. 결국 박 사장님은 아이들을 위해 전문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두 아이는 현재 전문가와 함께 심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 사장님은 아이들이 다시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지만 상처의 꼴은 너무도 깊었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전문가들은 박 사장님의 전처의 행위는 단순히 외도를 넘어선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하고 불륜의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시킨 것은 명백히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소견이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지금도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지만 아이들의 가슴에 남겨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볼 때마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박 사장님의 사연은 단순히 한 부부의 이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 맑고 순수해야 할 아이들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새긴 한 어머니의 비극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어린 자녀를 불륜의 현장에 데려가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한 그 무책임함은 전문가의 말처럼 아동학대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연을 접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박 사장님의 가정이 하루빨리 평온을 되찾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